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6억대가 현재 1억대까지 뚝 떨어진 2층 전원주택입니다. 단순히 절반 가격도 아니고 무려 5억 원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넉넉한 창고 공간은 물론이고 푸른 잔디 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차량 2대를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튼튼한 2층 주택 구조까지 정말 이 집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춘 전원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택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으로 들어오는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으로 오시려면 우선 국도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쭉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주변으로 전원주택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마을 안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깔끔하게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운전하실 때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 주택이 이 도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주택 입구까지 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로 상태도 좋고 접근성도 뛰어나서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이 주택의 주차장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닌데 본 주택은 무려 2군데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차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위치지만 서류상으로는 지하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외벽은 시멘트 몰탈 위에 흰색 페인팅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셔터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셔터문 덕분에 비나 눈이 올 때 그리고 강한 바람이나 먼지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주택 내부로 연결되는 문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주차하신 후에는 셔터문 밖으로 나와서 대문을 통해 주택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튼튼하고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주차하셨다면 이제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대문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문은 깔끔한 흰색 철문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 외관과 잘 어울립니다.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계단이 보입니다. 이 계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이 주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넓은 마당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당은 잘 관리된 잔디마당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을 줍니다. 이 마당은 주택의 주변을 따라서 넓게 빠져 있어서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넉넉한 공간입니다. 따스한 햇볕이 잘 드는 마당 한쪽에 야외 테이블을 놓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을 초대해 바베큐 파티를 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제 주택의 외관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1년 11월 2일로 현재 기준으로 약 14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연식이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세월의 흔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주택의 튼튼함입니다. 이 건물은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으며 지붕은 목구 조지붕 위에 아스팔트 싱글 지붕을 덧댄 형태로 마감된 2층 건물입니다. 지붕이 경사지게 처리되어 있어 디자인적으로도 멋스럽고 눈이나 비가 잘 흘러내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돌출된 형태의 채광창 같은 부분들이 디자인에 포인트를 더해주었습니다. 외벽은 연한 주황색 또는 노란색 계열의 색상을 띠고 있으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석재 붙임 마감 등으로 되어 독특합니다. 이 석재 마감이 주는 질감 덕분에 건물 자체가 더욱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창호 부분도 독특합니다. 창틀은 외벽의 따뜻한 색상과 대비를 이루도록 짙은 녹색 또는 청록색 계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색상이 도래벽과 만나면서 대비되는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호는 초록색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으며 현관문과도 색상을 통일시킨 듯하여 전체적인 조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택 전면에 큰 창문들이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걸쳐서 설치된 이 대형 창문들은 개방감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이 큰 창들을 통해 주변의 경치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걸로 보입니다. 주택의 왼쪽 후면에는 별도의 창고 건물이 주택에 붙어 있습니다. 이 창고는 경량철골 구조의 단층 건물로서 내벽과 외벽 모두 판넬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의 면적은 24제곱미터로 7.26평입니다. 넉넉한 크기 덕분에 농기구나 각종 잡동사니들을 보관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오른쪽 후면에는 보일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실 역시 창고와 똑같은 구조로 지어져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두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2번과 기호 3번이 바로 이 주택의 땅입니다. 먼저 기호 2번 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2번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땅 모양은 사다리꼴 모양과 비슷하게 빠져 있습니다. 남서쪽으로는 기호 3번 도로와 접해 있어서 진입이 용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면적은 1036제곱미터로 313.39평에 달하는 매우 넓은 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 땅의 뒤쪽에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산의 일부분이 본건 땅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마당이나 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필지를 보겠습니다. 기호 3번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이 도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지분도로입니다. 기호 3번 도로는 폭이 약 4m에서 5m 내외이며 깔끔하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150제곱미터인데 이 중 본 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177제곱미터입니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전체 650.375평 중에서 약 53.543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분 덕분에 도로를 이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정리하자면 기호 2번 대지 313.39평과 기호 3번 지분도로 53.543평을 합쳐 총 366.933평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산과 겹치는 부분 때문에 실제 사용 면적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300평대의 넓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제 주택의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건물 평면도를 살펴보면서 주택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언급했던 주차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차량 2대를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의 면적은 36제곱미터로 10.89평입니다. 이제 주택의 1층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은 현관, 거실, 방 1개, 주방, 화장실 2개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2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계단이 보입니다. 현관 오른쪽으로는 방 1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방은 아무래도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에는 전용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개방된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공용 화장실이 또 하나 마련되어 있어서 1층에만 총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의 전체 면적은 77.66제곱미터로 23.492평입니다. 이처럼 1층에는 주로 공용 공간과 안방이 배치되어 있어 생활의 편리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2층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은 방 3개, 화장실 1개, 홀 그리고 내부 계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은 주로 방들이 모두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1층이 공용 공간 중심이라면 2층은 개인 공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이 무려 3개나 있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손님을 자주 맞는 가정에게 아주 적합한 구조입니다. 방 3개를 사용하는 인원들을 위해 화장실은 1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도상에 홀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작은 거실 겸 복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층 면적은 54.56제곱미터로 16.504평입니다. 1층과 2층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39.996평의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관, 거실, 주방, 방 4개, 화장실 3개, 홀 그리고 내부 계단으로 넉넉하고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방이 4개나 되기 때문에 대가족이 거주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참고로 등기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실제로도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주택의 방향을 보면 거실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서향은 오후 늦게까지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방향이라 채광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넓은 공간과 실용적인 구조를 갖춘 내부 덕분에 쾌적하고 편리한 전원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식이 좀 되었기 때문에 내부 구조 자체는 좋지만 입주 전에 개인의 취향에 맞는 내부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따르면 본건에 임차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일단 전입신고는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2건이 확인되는데 하나는 2022년 11월 17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빠른 2020년 9월 24일입니다. 본건의 말소기준일은 2020년 8월 24일입니다. 말소기준일과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날짜를 비교해보면 가장 빠른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인 2020년 9월 24일로 말소기준일인 2020년 8월 24일보다 후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임차인들은 법적으로 후순위에 속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물어줄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배경입니다. 주택의 뒤편으로는 울창한 산이 있으며 자연 속에 완전히 둘러싸인 듯한 진정한 전원주택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싱그러운 산의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면소재지 내의 전형적인 농촌지대입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의 위치와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진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택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입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657m로 걸어서 약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닐 만한 거리이긴 하지만 버스의 배차 간격이 50분에서 길게는 115분마다 한 대씩으로 매우 긴 편입니다. 거의 1시간에 한 대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본건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 시내권과 연결됩니다. 식자재 마트까지는 1.2km로 차로 단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형 하나로마트도 주변에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나 생활용품을 급하게 구입해야 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다양한 음식점, 프랜차이즈점 그리고 마트와 같은 상업시설은 물론 버스터미널과 역까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생활하기에는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의 한적함과 도시의 편리함을 적절히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주택은 주변의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 홍천, 하남, 경기도, 광주, 원주 심지어 서울까지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주까지는 여주시청 기준 31km로 자차 40분 소요됩니다.
홍천까지는 홍천군청 기준 42km로 자차 39분 소요됩니다. 하남까지는 하남시청 기준 42km로 자차 43분 소요됩니다. 경기도 광주까지는 광주시청 기준 42km로 자차 52분 소요됩니다. 원주까지는 원주시청 기준 50km로 자차 55분 소요됩니다. 서울까지는 잠실역 기준 54km로 자차 58분 소요됩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소요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거리라면 주요 수도권 및 강원권 도시로의 출퇴근이나 이동에 충분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내외로 서울까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은 이 주택의 가치를 크게 높여주는 요인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950입니다. 감정가는 6억 8,563만 3,52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153만 585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401만 9,853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6,462만 원이며 보증금은 1,646만 2천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기도 양평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366.933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58.147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1년 11월 2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은 6억에서 1억 원대까지 가격이 하락한 그야말로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66평이라는 넉넉한 땅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택 주변으로 충분히 넓은 마당이 확보되어 있어서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데는 지장이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 4개, 화장실 3개로 내부 공간이 넓게 빠져 있고 차량 2대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과 넉넉한 창고까지 전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사용 승인일이 약 14년 전이기 때문에 연식이 조금 되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내부 구조는 훌륭하지만 입주하시기 전에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내부 수리 및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들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출퇴근이 용이하며 가까운 곳에 마트와 편의시설이 있어 전원 생활의 불편함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